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으니 앞으로 4년은 오세훈 시정이 열리게 되었죠.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여러 승리 요인이 있지만 부동산 정책에서는 지난 3월 3일 발표한 2040 서울 플랜, 즉 서울 2040 도시기본계획이 핵심이고 이것이 상당 부분 서울시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서울 2040 플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시는 지난 3월 3일 서울 2040 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이므로 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연말이나 내년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서울 공간계획으로 제시한 미래의 6대 방향에 대해 체크해봐야겠죠. 서울 2040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입니다. 이 계획안을 가지고 모든 서울 도심 계획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말인데요.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5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고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 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입니다. 결국 서울시에 두말할 나위 없는 최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이 계획을 꼭 숙지하시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계획의 큰 목표로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담아내고 기존의 경직적, 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말 자체는 역시 추상적이죠. 대신 이를 구현할 방법으로 6대의 공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하게는 두 가지 큰 방안으로 나뉘는데 살펴보면 도시공간 재구조화 방안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보행 일상권 도입, 둘,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셋,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 경쟁력 강화, 넷,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 대전환입니다.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는 2가지가 있고요. 정책으로 5번째인 기반시설 입체화, 즉 지상철도 지하화와 6째인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모든 계획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특히 더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서울의 미래상이 그려질 수도 있겠네요.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공간 계획인 보행 일상권입니다. 이 계획은 기존 주거용도 위주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자립 생활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립 생활권이란 말인데요. 예를 들어 크게 모아 서울에서 업무시설은 광화문, 여의도, 강남권에 주로 배치되어 있고 도봉구나 노원구, 은평구는 이들의 배후타운의 역할을 하였다면 한 지역, 즉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내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가 도보로 30분 이내에 가능한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구현 방안은 예를 들어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거 밀집 지역인 경우 업무, 상업 기능 도입을 위한 용도 지역을 부여하여 문화와 지역 기반 일자리가 공존하는 곳으로 서울을 변모시킨다는 구상인 것이죠. 이 부분을 다핵화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서울을 크게 주요 핵심 지역으로 분류했었다면 업무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지역에 이러한 기능을 보완하여 서울의 각 구가 자체 경쟁력을 갖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 두 번째의 공간 계획인 수변 중심 공간 재편입니다. 서울에는 한양과 안양천, 중량천 등의 국가하천, 탄천, 도린천 등 지방하천이 총 61개로 25개 자치구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하천이 일상 생활 공간과 단절되어 있어 접근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공간 활용 역시 녹지, 체육 공간 등 단순하고 획일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수변의 규모나 입지에 따른 단계별 전략 추진으로 수변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소하천 지류는 가벼운 수변 테라스, 카페, 쉼터 등으로 공간을 조성하지만 규모가 큰 한강은 업무, 상업, 관광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울에서 여러 천변과 접하고 있는 주변 지역은 날로 좋아진다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 중량천과 접하고 있는 중량구, 노원구 지역은 향후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은 네 번째 계획인 경직된 도시계획의 대전환입니다. 여기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도시 모습을 담아내기 위한 도시계획의 대전환을 추진하는데 용도지역제 개편과 35층 높이 규제 삭제가 핵심이죠. 용도지역제는 도시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로 서울지역을 크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이에 따라 도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아직 연구 중이지만 기존 4개 지역 외에
관광, 공공, 업무 등 다양한 지역 도입을 예고하고 있네요. 그리고 서울 전역에 일률적, 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 아래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는 방안인 것이죠. 중요한 내용들이 더 많지만 크게 눈여겨봐야 할 핵심 3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는 말 그대로 계획의 단계일 뿐이라서 향후 이 안에 대해 공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부서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 심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차후 최종 계획안들을 확정하게 될 예정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더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 2040 플랜이 가리키는 것은 명확합니다. 바로 서울의 입체적 개발입니다. 과거 어떤 시절에는 용적률 상향을 특혜로 여기고 이에 따른 환수나 부동산 불로소득의 배분에 중점을 두었다면 오세훈 시장 시정과 서울 2040 플랜은 서울 도심 공간의 재창출을 지향합니다. 서울은 보존이라는 단어보다 개발이라는 단어가 이슈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누군가는 용적률 특혜를 입을 것이고 누군가는 수변 공간 투자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의 혜택을 보기도 하겠죠. 소액 부동산 투자 지역은 문화와 지역 기반 일자리로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결국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서울 지역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부동산은 불황이든 호황이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참, 역세권 도장 깨기 책 구매하셨나요? 이 책에 최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서울 플랜 2040 그리고 수도권 지역 부동산 핵심 지역 투자 포인트를 꾹꾹 눌러 담았으니 꼭 구매하시고 함께 부동산 실력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